소멸되는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입니다. 직접적 폭력이 없는 것,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것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리적 폭력이 없는 것, 그 물리적 폭력이 바로 직접적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 직접적 폭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한다. 쌤, 그럼 직접적 폭력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언어적 폭력과 플러스 신체적 폭력을 다 직접적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소극적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 갈퉁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적극적 평화는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적극적 평화는 모든 폭력이 소멸되는 상태가 바로 적극적 평화다라고 해서 모든 폭력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예요. 아, 그리고 직접적 폭력 말고 또 무슨 폭력이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모든 폭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과 플러스 무슨 폭력까지 없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문화적 폭력.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어지는 것이 적극적 평화고 이게 진정한 평화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또 없어지는 빈곤, 기아 등등까지 요거까지 소멸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적극적 평화, 진정한 평화인 것이지 전쟁만 없어졌다고 해서 이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갈퉁이에요. 그래서 이 갈퉁은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갈퉁은 이 사람을 부를 때 평화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주의다라고 해서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만 평화를 갖다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갖다가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갈퉁의 평화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끔가다 폭력을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절대로 안 되고 오로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법만으로 평화를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갈퉁이고 모든 폭력을 다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퉁의 생각입니다. 120페이지. 그래서 진정한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이런 거 다 무슨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밑에 봐보세요. 직접적 폭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이고 이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폭력은 의도된 폭력이에요. 직접적 폭력은 의도된 폭력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 해갖고 신체적 폭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까지도 직접적 폭력이라고 갈퉁은 얘기하고 이 직접적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언어, 신체고 의도된 폭력이에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막 사람의 마음을 콕콕 아프게 할 때 의도로 갖고 하는 것이지 의도로 갖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때리거나 전쟁할 때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된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과 제도 등을 통해서 구조적 폭력은 법과 제도 또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억압과 차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나오고 차별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차별, 탄압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이 그지 같았어. 좀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차별한다든지 장애인을 차별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거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갖다가 없애도록 하자라고 해서 법과 제도, 사회구조의 억압과 차별에 의한 것이 구조적 폭력입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차별을 다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걸 없애자는 거. 세 번째가 문화적 폭력이에요. 세 번째가 문화적 폭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화적 폭력은 바로 뭡니까? 그러면 거기 나왔죠.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에서의 폭력을 갖다가 우리가 문화적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화적 폭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상징의 형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자, 우리나라에서 요거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좋다, 그렇죠? 좋았어요, 오케이. 또는 전세적으로 많이, 그렇죠? 많이라는 뜻도 사용되지만 우리에서 오케이죠. 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탈리아에서 이게 뭐라고요? 욕이에요. 왜 손가락을 하는 욕이 있죠? 미국에서 그것보다 더 치욕적인 욕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이탈리아 어떤 식당에서 음식 먹고 나오다 셰프가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나왔다고는 한번 맞짱 뜨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그게 상징이야.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배워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음식 어땠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우리나라 셰프가 이 상징의 의미를 몰라. 이탈리아 사람이 이 상징의 의미를.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이 정말 좋다고 한 건지 이 새끼야 욕을 한 건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한국 셰프는 이탈리아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다는 건지 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새끼들은 이거 갖다가 좋다는 뜻을 알겠지? 나는 그게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셰프는 뭐에 노출된 거예요? 폭력에 노출된 거지. 유럽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인종차별이죠. 나는 인종차별인지 몰라서 솔직히 저러면 안 되죠. 해설자가 저 인종차별이 그런 줄 알아. 난 자기가 이렇게 한 게 이쁜 줄 알고 그래서 꼴 넣으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기 나 이쁘지라고 하는 표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인종차별이래. 모르면 당하는 거야.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옛날에 여자는 항상 간호사로 나왔다. 의사는 남자로 나왔어요. 문화적 폭력이에요. 근데 또 여자가 간호사로 하고 남자가 의사로 나오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안에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은근히 여성을 탄압하는 문화적 폭력입니다. 법과 제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 그리고 꼭 회장은 남자다. 드라마 보면은. 그리고 여자는 꼭 비서고. 그렇죠? 실장도 꼭 남자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 보면 회장이 여자 회장도 되게 많죠. 비서가 남자 비서도 많고. 그리고 간호사도 남자 간호사도 있고. 요번에 대치동에서 고3 수업했던 친구 중에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을 다 간호학과 쓴 애가 있어요.
수시 모집은 6개 대학 정도 쓸 수 있거든. 근데 6개도 다 간호학과 썼고 정시를 3개 쓸 수 있거든. 다 간호학과 썼어. 근데 남자예요. 근데 웃으면서 야 네가 무슨 간호사 되려고 하냐. 왜요 선생님 저도 백의의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체격은 나보다 더 커요. 그래서 백의의 천사는 새끼야 지가 허벅지는 내 허벅지보다 더 굵어요. 한 110kg 나가나 걔가? 근데 네가 백의의 천사는 그건 좋겠다. 환자 들어서 옮길 때 여자 의사 되고 힘드니까는 그건 좋겠다.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고릴라가 나와. 그 고릴라라는 간호사가 나오는데 그 간호사가 진짜 207kg 걔가 200kg 나간 애거든. 걔가 딱 등장해서 간호사로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왜 꼭 간호사는 여자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찾아내기가 되게 어렵지. 어떤 포스터에 나는 그 포스터를 아무리 봐도 한국 남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 또 어떤 포스터에는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대.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근데 그 밑에 기사에 해석이 나왔어요. 왜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왜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포스터인가 딱 보고 야 교묘하구나. 문화적 폭력은 바로 그래요.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갈등이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사회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차별, 또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차별, 이것까지 다 없애야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히 이 문화적 폭력이라는 것을 상당히 이 사람은 강조했어요. 왜 문화적 폭력을 강조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돼요.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옳게 보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적 폭력이다. 자, 우리가 문화 파트에서 배웠어요. 문화 파트에서 뭘 배웠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화는 하나의 생활 양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 자, 지금에서야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의사는 남자고 간호사는 왜 여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봐라. 예전에는 남녀 평등 사상이 확산되지 않았죠? 그렇죠? 암암리에 남녀 차별이 있었죠? 그랬을 때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폭력적이다. 문화적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을까 못 찾아냈을까? 못 찾아냈죠. 우리 생활 양식 속에서 당연해 그냥 드라마 보면서도 옛날엔 당연한 거였어. 저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당연한 걸 생각했어. 또 생활 양식이 우리 때는 쌤이 학교 다닐 때는 군사적인 어떤 군 출신들이 지배하던 사회다 보니까 사회 구조도 문화도 당연히 그런 문화였었거든. 니네는 고등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군사훈련 안 받지만 우리 때는 군사훈련 받았어요. 일주일에 3시간씩. 그래서 들어갈 때 너 여러 군대에서 배우는 총검술 정도는 다 우리가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진짜 M16 소총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분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다 했었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자매 부대랑 연결이 있어. 무슨 부대. 그래서 교련복 입고 딱 우리 선 딱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제식 훈련하는 거
거기에 부대 연대장이 대령이 딱 와가지고 제식훈련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다 봤어요. 근데 니네 이제 군대 가면 제식훈련부터 배우거든. 밟아서 걷는 거. 우리 때는 그런 거 이미 다 군사훈련 배우고 갖고 여학생도 교련 시간이 있었어. 후방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붕대 묶는 법, 뭐 하는 법 다 배우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군사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체벌들도 있거든. 왜냐하면 무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말로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전혀 없어졌대요. 군대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 존댓말 쓰는 거예요. 내가 29살에 군대 갔었거든. 박사도 다 마치고 29살에 군대 갔는데 우리 군대 조교가 22살이었어. 근데 나한테 존댓말 안 써요. 태용아, 네. 그랬었다고. 존댓말 쓸 거나 그러지 않았거든. 군대는 계급 문화니까. 근데 요즘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거 그냥 당연히 선생님 때리면 맞아야 되는구나. 지금은 학교에 체벌 없죠. 체벌했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생활 양식 문화가 그랬으니까 이런 폭력을 당연히 여겼고 또 때리는 사람도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좀 때릴 수도 있지, 교사로서.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또 꼭 잘 되라고 때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좀 기분이 나쁘면 좀 때리기도 하더라고. 그럼 기분이 좀 나쁘면 우리들이 그래서 소곤소곤하게 야, 주식 오늘 내려갔대. 주식가 떨어졌대. 조심해야 돼. 저 독사 또 오늘 한 대 때릴지도 몰라.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왜냐? 문화 때문에. 근데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죠? 생활 양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이 문화라는 생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문화적 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까지 정당화시킬 수 있고 옳게 보이게끔 만든다.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선지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선생님들이 저 표현 아주 잘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험에서 함정어를 내는 것이 구조적 폭력이 문화적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 라고 제일 잘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회 구조가 사회 제도가 문화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근데 무조건 문화가 뭘 정당화시킨다고? 구조와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라는 선지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갈등이 그 밑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디로 확대해야 되느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등의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라고 나왔는데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자, 요 표현 썼어요. 쌤이 확대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확대하라. 왜 그러냐면 확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버리라는 걸까? 가지고 가라는 걸까? 가지고 가면서 인간 안보까지 확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도 쌤들이 함정으로 출제하는 게 이거 틀렸다는 표현이고 시험을 함정으로 출제하는 게 국가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출제가 돼요. X. 국가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가 안보가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안보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오해할까봐 확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인간 안보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가야지 국가 안보 버리고 인간 안보만 챙기자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 쌤.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고 하니 요 표현 가지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을 착각하느냐? 쌤, 그러면은 문화적 폭력이 발생하면은 구조적, 직접적 폭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라고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왜? 문화적 폭력이 뭘 정당화시킨다 그랬어? 구조적 폭력과 지적 폭력을 정당화시킨다고 하니까 마치 문화적 폭력이 발생하면은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착각이란 말 썼죠? 그럼 맞다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서 매우 중요한 폭력의 발생은 독자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서로 발생한 다음에 시너지 효과, 상호 작용까지는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옆에 그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 옆에 이게 갈등이 뭐라고 봤느냐? 폭력을 삼각형처럼 봤어요. 삼각형의 꼭지점이 서로 만날 수 있니 못 만나니? 삼각형이라면 삼각형의 꼭점이 만나면 삼각형이 아니죠. 꼭점은 절대 못 만나죠. 근데 이 꼭지의 각각의 영역에 문화적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구조적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적 폭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폭력들이 서로 만날까 못 만날까? 전혀 못 만나죠. 그렇죠. 꼭 삼각형의 꼭지점이 만날 수 없듯이 문화적 폭력, 구조적 폭력, 직접적 폭력은 서로 만날 수 없어도 이 세 가지 폭력이 서로 독자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직접적 폭력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이 독자적으로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 폭력이 튀어나온다면 서로 상호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력을 하나만 제거하면 안 되고 모든 폭력을 제거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문화적 폭력만 제거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폭력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오라고 해서 갈퉁의 평화주의가 여러분들 통합사회가 8개 출판사의 책을 출판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갈퉁의 평화주의는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 또 이 갈퉁의 평화주의는 수능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갈퉁의 평화주의는 반드시 챙겨놔라. 자,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국제사회 평화의 중요성 패스합니다. 평화 중요하죠. 당연히 국제사회 갈등과 협력, 예, 갈등이 또 있고 협력도 뭐 중요하죠. 필요 없어요. 자, 뒤로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는 아주 굉장히 쌤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122페이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내가
적어놨는데 자 굉장히 자세히 적었는데 하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고 하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또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체크해 놓으면은 뭘 중요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10번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세력 균형. 그 다음에 군사적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은 현실주의에서는 국익을 갖다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이번에 나왔죠? 국가익을 최우선시해요. 그래서 국익과 도덕성이라는 것이 충돌한다라고 하면 도덕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국익이 최선시 되는 거예요. 국익이 최선시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국익이 최선시 되기 때문에 8번에 보니까 그래서 국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국익을 위한 전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익을 위한 전쟁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 관점에서는 모든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나쁜 전쟁은 없다. 왜? 전쟁은 왜 발생하는 건데?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국익 때문에 발생한다. 근데 그렇다면 얘네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국력을 키우는 거야. 오히려 군사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력을 키우면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현실주의 모gen소는요, 군사력을 키워서 힘을 키우는 것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얘네들의 관점입니다. 다 주무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국력,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봐라. 국가 대 국가에 무엇을 유지하느냐? 세력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라. 여기 힘을 키우는 방법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약하면은 쳐들어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점에서는 이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은 왜 발생하냐? 힘이 약하니까 발생한다는 거야. 북한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왜 쳐들어왔을까? 그 당시 북한이 군사력으로 앞서고 힘이 세니까는 쳐들어가면은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렇죠? 제가 나보다 전투력이 셀 것 같다면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못 들어가요. 선생님 좀 창피한 일이 한데 술 먹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이 건너는데 차가 씩 지나가는 거야. 사람 내가 건너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산 가지고 에이 저 새끼 하고 왔는데 갑자기 차가 옆으로 딱 세우더라고. 저 차가 왜 세우지?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근데 딱 봐도 전투력이 나보다 엄청 세 보여. 키가 거의 한 2m 가까이 되고 체격이 올풀죠. 그다음 다소곳이 샀죠. 왜 손가락질이야? 씨.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갖고요. 객기를 부렸네요. 잘못했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됐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씨. 나보다 어린 놈인 것 같은데 반말을 하면서 조폭 같은 놈이야. 내가 딱 봤을 때 전투력이 나보다 생각해서 괜히 보다 야 이 새끼야 뭐 했다가는 맞으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 아주 또 횡단보다 으슥한 곳이었고 깜깜한